정치를 즐기세요. 뉴스의 뒷면을 보세요. 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꼼수 따윈 부리지 않고 역공을 피해 저공비행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쉽게 답답한 퇴근길에서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답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업다를 진행하고 있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경제인 유경희입니다. 지난주에 첫 회 방송 제가 같이 했던 낭만 농계에서는 우리 가을과 함께 떠나가셨고요. 오늘은 그 뒷자리를 떡볶이를 찾아 열심히 여의도를 순회하고 있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어디 뭐 직접 소개를 하시겠어요? 네, 제가요? 네. 역시 네. 열혈 청년답습니다. 직접 소개를 하시겠답니다. 직접 해야죠, 이런 건. 네. 예, 저는 25살입니다. 25살 열혈 애국 청년이라고 불러주는 예. 자칭 예. 자칠 열혈 애국 청년. 자칭이도 있고요, 사칭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 네. 진행을 하고 있는 떳사대라고는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황교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5살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25살. 제가 강조할 게 이거밖에 예. 없습니다. 네. 젊음이 최대의 무기죠. 예. 예, 우리 떳떳하게 사랑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인 떳사대를 예, 예.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 떡볶이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던 그 떡볶이 그렇죠. 수사대였죠, 전시는. 네. 예, 떡볶이를 저도 참 좋아하긴 하는데, 예. 예, 우리 저기 여의도 없다 첫 회 방송했는데 한번 혹시 보셨어요? 예. 아니죠. 보시진 않으셨고 들으셨나요, 혹시? 예, 들었죠. 네. 들었는데 되게 저희 원래 제가 하는 방송이랑 다르게 되게 막 산뜻하고 처음에 BGM도 나오고 예. 이렇게 말씀도 되게 잘하시는 두 분이, 그러니까 예. 전문적인 지식이 확실히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문적인 지식 별로 없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점점 하향 평준 하향. 저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하향 편주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그 20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번에는 그렇죠. 좀 젊은 컨셉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여의도 없다는 한 주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한 주의 화제로 업된 인물, 그게 뭐 그렇죠. 좋은 이슈일 수도 있고 나쁜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네네.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계신 분을 조명해서 네네. 왜 업이 됐는지, 왜 다운이 됐는지, 예, 우리 함께 언저리 뉴스를 한번 찾아서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그렇죠. 방송입니다. 네네. 이번 주는 누구일까요? 정치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그죠? 아닌가요? 정치 방송이라기보다는 뭐 좀 뭔가 좀 그-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뭐 당연히 뭐 두 분이죠. 한 분이 원래 독보적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님 예. 그분하고 이제 그와 항상 비교되는 박근혜 후보. 어느 분이 업됐을까요? 우리 한번 글쎄요. 네. 한번 안철수 후보님과 박근혜 후보님 중에서 어떤 분이 업되셨을까? 네네. 우리 황교영 씨는 아유 저희 그 황교영 씨 어머님께서 저보다 한 살 많으시다 저희 그러는데 어머님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아드님 벌한테 무슨 씨 이러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네. 그 안철수 후보님과 박근혜 후보님 중 어느 분이 화제에 이번 주 여의도 없다가 선정한 화제에 업된 인물인지 네네. 한번 VOD 함께 같이 들어볼까요? 예, 보시죠. 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아파트를 사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신고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 또 다른 다운 계약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의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는데 하루 만에 안철수 후보 본인의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또 지난 1993년 다른 두 명과 함께 서울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제1저자인 김모 씨가 지난 88년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일치한다는 표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첫 회 방송에서도 화제에 없던 인물이 안철수 후보였는데 두 번째 방송도 안철수 후보님이시군요. 첫 번째 방송 때는 그렇죠. 대선 출마 선언으로 좋은 거죠. 대선 출마 선언 대통령 후보 하시겠다고 이제 나오셔서 네. 화제에 없던 인물로 제가 선정을 했었는데 네네. 두 번째는 뭐 각종 의혹이 많네요. 의혹을 한번 짚어볼까요? 나올 때가 됐죠. 예, 네네, 첫 그렇죠. 번째는 뭐 다운 계약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논문 표절 의혹.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네. 그래서 어떻게 뭐 다운 계약서는 처음에 네. 뭐 아직
뭐 집을 안 사봐서 25살이니까 집을 아직 안 그렇죠. 사보셨죠. 부모님이 월세. 사주셨나요? 부모님이요? 아직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사주세요, 어머니. 근데 제가 이제 뭐 월세, 뭐 흔히 이제 자취방이나 월세 학교 앞에 있는 거기서 이제 뭐 남자들 여럿이 살고 피폐하게. 보통 대학생들 다 거의 다 그렇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뭐 저는 뭐 대학교 다닐 때 집이 서울이어서 네네. 뭐 자취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친구들 보니까 보통 많이들 그렇게 많이 하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살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녀가지고 네네. 뭐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데 뭐 흔히들 요즘 대학생들 집값이 많이 비싸가지고 많이 그렇죠. 고생들 하죠. 네. 이 다운 계약서라는 거는 아시나요, 내용을? 다운 계약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좀 신문이나 뭐 뉴스 네. 흔히 이제 20대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봤죠. 다운 네. 계약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흔히 쓴다고. 왜냐면 세금 내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업자도 좀 덜 내고 양도세 뭐 이런 거를. 아니요, 지금은 흔히 안 써요. 지금은 안 쓰나요? 법으로 불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의무화되어 있고요. 네. 옛날에는 이제 본인이 뭐 1억에 샀으면 네. 뭐 한 8천이나 7천이나 이렇게 좀 작게 신고를 하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죠. 네네네. 뭐 관행이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사시는 분은 취득세가 좀 취득세. 적게 낼 수 있고요. 파시는 분은 양도세를 좀 네. 적게 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둘 다 좋은 거네요. 그래도 안철수 후보님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고 이슬만 먹고 사실 것 같은 분이신데 그렇죠. 연예인의 예, 이미지죠. 스스로 이제 그런 네. 이미지를 많이 불러일으키신 면이 있는데 무릎팍도사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셨고 또 본인의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네. 이런 세금 탈루 같은 경우는 엄벌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그렇죠. 20대가 어떻게 뭐 사과를 하셨나요?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짧더라고요. 이게 뭐 딱 32초 사과를 했다 그러죠. 그 안철수 후보님께서 어떻게 사과를 하셨는지 그 32초 사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도 어제 그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문서로 입장 표명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정말 앞으로 더 엄중한 그런 잣대로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정확히 32초 사과를 하셨네요. 초반에는 이제 안철수 부인이 먼저 네. 한 거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안철수 본인 거에 네, 대해서 본인 또 계약이죠. 다운 계약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첫 번째는 32초 사과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전날 사과에 가름한다 해서 이하동문 사과라는 그렇죠. 신조어도 만들어냈죠. 그 대변인이. 예.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 네.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네, 표면적으로만 그렇죠, 뭐. 봤을 때 아니 뭐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쓴 건 확실하니까 예. 저걸 굳이 돈도 많으신 분이 몇억 푼 아끼려고 굳이 저런 걸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의 가장 제1의 가치가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정치인들과 다르게 깨끗하고 청렴 결백한 이미지였는데 이 사람도 약간 이제 보통 사람이구나. 흔히 보통 사람이긴 하는데 대통령감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도 되나?라는 의문점은 네. 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네. 많이들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른바 네. 안철수 현상이 생겼는데 네. 이렇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뭐 다운 계약서도 쓰고 이러시는 분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또 우리 또 네. 논문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이거는 또 크죠. 요즘 또 논문 표절 의혹도 장관 인사청문회죠. 예, 요즘에 들어서 막 예, 그죠.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가차기 하시는 분도 이제 새누리당의 네. 지금은 이제 문대성, 무소속이죠. 탈당을 해서 네.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됐는데 네네. 그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릴까요? 네, 박사 논문에서 볼츠만 공식을 인용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볼츠만 공식에 대괄호 하나가 빠졌는데 네네. 논문에 인용된 볼츠만 공식 곡선에 대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네, 공교롭게도 안 후보 논문에서도 같은 그대로. 공식에 대괄호가 빠져 있다. 그래. 안 후보님은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해명을 했네요. 서 교수의 논문과 동일한 오류가 한 부분에 나타난다고 해서 표절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표절이라는 아주 뭐 해명도 당당해요. 당당하죠, 예. 그건 항상.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네. 그 뭐 문대성 때는 난리가 났었는데 네. 예,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뭐 관행이라는 이유로 관행. 뭐 신조어죠, 관행. 관행이라는 이유로 다운 계약서도 쓰시고 네네. 다들 그렇게 쓴다는 이유로 논문도 표절하고 음. 이러는 분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열망을 담은 안철수 현상을 네. 과연 실제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솔직히 20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그 뭐 과제를 낸다거나 리포트를 낼 때 뭐 인터넷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뭐 베낀다고 하죠.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옮겨서 약간만 변형해가지고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마치 도화지에 이렇게 뭐 점 하나 찍었다고 뭐 그게 네. 큰 별일이냐. 네. 근데 저는 대통령이면 아예 깨끗해야 된다는 게 그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최고의 공적인 영역이니까 그렇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는 좀 사람인데. 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할 20대도 하는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본인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네네네. 다른 사람한테 그 주변 사람들을 깨끗하다고 요구할 수는 네. 없는 것일 테니까. 본인의 가치가 깨끗함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면 이런 안철수 후보에게 제기된 이런 의혹에 네. 대해서 각계 반응은 어떤지 한번 네. 예, 오디오로 준비된 게 있을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다운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다라는 인식이 없던 시절 관행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시기에 저는 뭐 같은 관행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잘못이라면 잘못은 또 지적해야겠지만 또 당시의 상황도 감안해 가면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그 당시 그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의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의 안철수가 지금의 안철수와 같다면 관행으로 변명이 되겠지만 예. 지금의 안철수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보다 진지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예.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그렇다고 쳐도 이 철거민한테 주는 딱지를 사가지고 사당동 아파트 샀다는 거는 이거는 당시를 아는 사람들은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익스큐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윤리적 책임은 남죠. 왜냐하면 그게 분명하게 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공직 후보라면 당연히 입장을 표명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부당한 것도 있고 정당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안은 정당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고 언론에서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비난까지 감수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사과했으니까 너희도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검증하는 거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본인이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야 뭐 자기 희망사항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민이 궁금한 거고 또 알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거고. 많은 분들께서 사과는 아무리 사과를 하더라도 윤리적인 책임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뭐 관행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안타깝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우리 네. 문재인 후보님께서 있었던 그 참여정부 네. 시절에 네네. 예,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사유들도 그렇고 그렇죠. 민주당 그것 때문인 후보들이 거예요.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했던 것이 바로 다운계약서 사건이었는데요. 그렇죠. 비판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다운계약서, 그다음에 뭐 표절료,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네. 것들보다 또 그 사당동 딱지 아파트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진짜 뭐 이 정도 의혹이라면 장관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할 만한 사안인데 네. 이런 의혹을 수없이 많은 또 앞으로도 또 제기될 의혹도 있죠. 또 뭐 트윗상에서 번지고 있는 학력에 관한 의혹도 있고요. 학력에 뭐 조부모님 얘기부터 예, 뭐 요즘 막- 조부님으로부터 뭐 상속인가요, 증여인가요, 네, 받은 증여. 거에 대한 문제, 뭐 농지도 기타 있고 등등 뭐 많죠. 많이 계신 네. 것 같은데 네. 이런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신 안철수 후보가 네네. 과연 그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전에 이게 들으면서 느꼈던 게 관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관행이라고 그 당시 많이 하죠. 관행이었고 나는 몰랐다. 네. 내 다른 제3자가 그 일을 네. 벌였다라고 뭐 하는데 할아버지가 하셔서 몰랐다. 뭐 그래서 부인해서 저는 몰랐다. 그 이후로 봐서 네. 그 이후로 어머니한테 이렇게 혼나잖아요. 젊은 애들이 혼나면은 네. 어머니한테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다고 그런 적이 아, 있거든요. 요즘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됐군요. 그때는 내가 네. 관행이었어. 근데 막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과거 얘기 혼냈을 때 어이상실이죠. 그렇죠. 예. 과거 얘기 막 꺼내시잖아요. 아, 그때는 관행이었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어이 없어가지고 밥 먹지 말라고 저번에 그러셔가지고 너 누구 따라하냐고 그랬거든요. 아, 새로운 신조어까지. 신조어입니다. 예. 관행. 그 안철수 후보님 역시 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신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치셔야지 안 좋은 신조어를 만들어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님 어저께 정책 선언 비전문을 발표하셨어요. 네네. 정권 교체보다 정치 개혁이 먼저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셨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네. 뭐 어떤 의혹에 대해서 네. 무조건 뭐 네거티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몰랐다 뭐 누가 그렇죠. 해서 나는 몰랐다 이런 것도 그렇고 네. 물론 이제 뭐 사과를 신속하게 하는 초기에는 그런 면도 좀 있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뭐 요즘 호남에 공을 들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호남에 가서 나는 호남의 사위다. 사위입니다. 뭐 이런 네. 얘기하는 거. 그래서 기존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거 이런 것이 좀 네네. 국회의원한 정치인의 모습을 점차 닮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열혈 청년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저는 그건 진짜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역주의 근데 그게 실제로 조금씩 깨지고 있는 게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떤 제가 면에서요? 제 여수 사람이거든요. 네. 여수 사람인데 실제로 그 이번 대선 후보들은 또 공교롭게도 다 네. 경상도 출신 분들이고 다 뭐 예 네. 그렇죠. 두 분은 부산 출신이시고 그렇죠. 한 분은 뭐 네. 군내 그러니까 출신이시고. 예. 전라도 분들이 약간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우리는 이제 뭐 전라도 잘 신경 안 써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와가지고 그래도 뭐 호남의 사이다 네.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모습 또 자체가 문재인 후보도 가서 나는 호남의 그렇죠. 적자입니다. 뭐 그런 얘기 네. 하시잖아요. 저는 그 새 후보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새 후보가 당연히. 네, 그건 이제 지역 감정하고 좀 다른 네. 문제다. 당연히 그렇게 와서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다 이분법적 나눠져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진심은 모르겠지만 그런 네. 제스처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네. 예, 또 네.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그 네. 지역을 정말 보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네. 지역 감정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20대는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군요. 네. 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안철수 후보 부인이신 김미경 교수님께서 이제 정치판에 데뷔를 하셨어요. 이게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데뷔하시죠. 네, 데뷔하셨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이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뭐 그거 보고. 성형 논란까지는 네. 아니지만 뭐 시술 논란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시술이요? 예. 시술까지는. 예, 뭐 아. 수술까지는 아닌데 시술은 좀 받으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렇죠. 그때 뭐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께서도 또 데뷔하시기 전에 비포 애프터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이 정치인의 부인들은 이렇게 데뷔를 하실 때 특히 네.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업이 있는 분이셨잖아요. 네네네. 대학 교수셔서 어차피 수업도 많이 시켰는데.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면 다들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나오시는 걸까요? 시술 논란 끝에 나오시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냥 자연적인 본인의 네.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나요? 그게 좋죠. 예. 그게 근데 왜 그러셔야 되죠? 이제 아무래도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은 그와 버금가는 이제 그런 집중도가 되니까 뭐 네. 약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매일 TV에 나오고 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부인분도 그 정도의 격은 좀 맞춰야 되는 생각에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후보 부인이 시술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은 이 뭐 대통령 되시면 수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아니 너무 싹 바뀌어가지고 예. 저는 와 이게 대단하신 분들이 옆에 계시는구나. 화장의 차이인지 카메라 앵글의 차이인지 그렇죠. 뭐 그럴 네. 수도 있겠지요. 예쁘게 보이면 좋으니까요. 예. 네. 후보 부인도 예쁘게 보여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착한 이미지 뭐 이런 거. 예. 네. 안철수 후보님 여러 가지 뭐 다운 계약서나 이런 의혹에도 네.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시선에 그 안철수 후보님이 교과서 21종류에 실렸다고 하죠. 네. 노벨상에 도전하는 인물로 실렸다고 하는데 노벨상. 네. 우리 열혈 청년께서도 뭐 안철수 후보님 실린 교과서를 가지고 혹시 공부하신 적이 있나요? 공부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안철수라는 이름을 되게 오래전부터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아마 오래전에 교과에서 본 것 같은데 그 교과서 내용을 얼마 전에 또 찾아봤어요. 네. 현재 나와 있는 교과서 예. 그랬더니 뭐 메가피 메가피 관련해서 뭐 $10,000,000를 거부를 하고 애국 활동을 했다. 근데 그건 정말일까요? 그거는 메가피 관련해서는 증빙 자료는 본인의 말 외에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냥 뭐. 근데 어떤 분들은 네네. 안철수 후보가 좀 사소한 것을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뭐 군대 갔을 때 뭐 집에는 알리지 않고 연구하다 갔다 그러는데 김 부인께서 자기는 배웅을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배웅 나간 부인 따로 저기 집에 있는 부인 따로냐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뭐 부인이 둘이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뭐 사소한 거짓말 어떻게 정말 생각하면은 사소하죠. 그게 예. 근데 왜 그런 사소한 거짓말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뭐 그걸 뭐 공상허언증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죠. 네. 예. 그게 솔직히 말 군대 같은 거는 너 입대 날짜가 언제야 물어봤을 때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잘 못 한다고 잘 기억 몰라. 잘 기억 안 나는데 하면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난 그날 뭔가 아침까지 연구를 하다가 군대에 들어갔고 예. 그때 또 나중에 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아니에요. 왜 그런 사소한 얘기를 거짓말을 왜 하는지 저는 왜 우리 포장하려고 하나 이런 농담에 생각. 우리 농담에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그렇죠. 작은 거짓말 하는 습관이 큰 거짓말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그렇죠. 국가의 리더인 대통령이 네. 하는 말 한마디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혹시 그런 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게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은 최고의 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네. 있는 부분인데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최고의 공적인 영역이죠. 네. 그곳에 도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본인의 행동이나 말도 기존의 일반인이었을 때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르죠. 네. 아직 이제 대통령 후보 신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네네네. 공인의 신분이신 것 같고요. 네네. 따라서 국민이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분의 여태까지 하신 말과 행동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순히 있어요. 흑색 선전이라고 매도하실 것이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네네. 그 검증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네네. 예.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이번 주에 뭐 안 좋은 소식으로 화제가 업되시긴 하셨는데요. 그렇죠, 뭐. 예. 화제의 업된 인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복잡한 정치를 쉽게 듣고픈 마음. 내 이야기를 더 잘 전하고픈 마음. 잠들 때까지 함께 하고픈 그 마음까지. 당신을 이해합니다. 새로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경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옆에는 우리 열렬 애국 청년 그렇죠. 황교영 군. 25세. 예, 25세. 예. 뭐 예. 가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직까지 있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아직 안 잘렸어요.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제가 1회에서 하치하신 낭만 농객을 떠나보냈다고 그냥 굉장히 재밌네요. 이거 되게 네. 재밌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네. 네, 사실은 뭐 지난주에 정말 업된 인물은 싸이였죠. 싸이죠, 싸이. 네, 싸이였는데 우통 벗고 우리가 뭐 춤췄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서울시가 10만, 세대죠, 완전히. 10만 명 모아놓고 춤추는 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또 좀 소주도 마셔가지고 네. 네, 미성년자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또 네. 다운도 됐어요 스스로 약간. 좀 예. 뭐 혼자서 업되고 다운되고 다 됐는데요. 혼자 하죠, 역시. 예. 네. 그 혼자서 자가 발전으로 혼자서 네. 업되고 다운도 하고 다 하셨는데 우리 싸이 씨는 네. 우리 여의도 업다가 선정한 화제의 업된 그렇죠. 인물은 물론 뭐 좋은 일로 업되시지는 않았네요. 뭐 씁쓸하네요. 다운 계약서 네. 또는 뭐 논문 표절 그다음에 딱지 아파트 의혹 뭐 각종 뭐 증여세니 뭐 이런 논란으로 화제의 업된 뭐 그래도 검색어에 이론이 차지했죠. 그렇죠, 대선 그렇죠, 후보로서. 그렇죠. 예, 박근혜 후보님이 아니시고 네. 안철수 후보님이셨고요. 대세죠. 예, 상대적으로 다운 되신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그러면 항상 뭐 상대성이니까요. 요즘에 뭐 다운 박근혜 후보님이죠.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님. 네. 네. 그래도 지난 수세긴 하죠, 요즘에. 네. 9월 24일 날 과거사에 관해서 입장을 정리를 하시면서 사과도 하셨고요. 네. 되게 오래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사과도 하셨는데 지지율이 변동이 없죠. 예, 근데 변동은 없지만 더 이상 떨어지는 거는 막았어요. 예. 네. 근데 왜 다운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죠?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네.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추석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딱히 뭐 항상 모든 언론이나 뉴스나 네. 이런 거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분이 안철수 후보였고 네. 박근혜 후보는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9월 24일 날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는데 네네. 사과를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 뭐 진정성 논란도 그렇죠. 있고 뭐 자꾸 뭐 진정성이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시고 또 그 이후에 네. 사실은 나름대로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 대선 행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죠. 딱히 떠오르는 행보가 별로 없지요. 예, 그냥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화제에 다운된 인물로 박근혜 후보님을 선택했습니다. 네네. 대선 후보자가 행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특별히 기억나는 행보가 없고 움직임이 네. 없다면 네. 다운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좋든 안 좋든 대선 후보라면 또 네. 국민의 인기라기보다는 국민의 표를 관심, 얻어야 되는 네, 관심을 표. 얻어야 되는 네. 후보라면 네. 그 화제의 중심에 또 늘 서 있는 것이 그렇죠. 사실은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지금 네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요. 네네. 그런 점에서 다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박근혜 캠프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진짜 뭘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신문 봤을 때는 매일 그 자리를 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네, 자리요? 새로운 인물, 음. 뭐 기존의 새누리당의 그런 길과는 다른 새로운 독특한 분, 좀 그런 분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데 솔직히 저희는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어떤 분이 오든 예. 제대로 된 정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거에 대해서 며칠 계속 이게 이제 뚜렷이 뭘 한다는 것도 안 보이고 예. 그런 자리를 누굴 앉힐지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시다 보니까 매일매일 대선은 다가오고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시점에 그거는 좀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막 요즘에 또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그걸 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자기는 또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조금 그렇기도 했는데 일단은 솔직히 저는 이제 비리나 뭐 이런 게 좀 깨끗한 인물이 들어오면은 전문적이고 네. 누가 들어오든 잘만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그 10월 5일 날 네네. 지난 10월 5일 날 한강옥 고문이라고 그렇죠. 그래야 되나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셨던 한강옥 실장님이 입당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분은 민주통합당에서 19대 총선 때 공천 탈락하시고 네.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걸 창당하셨고요. 네네. 전통민주당인가요? 정통민주당. 전통민주당을 창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는데 이런 네. 상징성 그래도 좀 뭐 민주당에서 있으셨던 분이 네.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다는 게 박근혜 후보님 입장에서 굉장히 글쎄요 네. 그냥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호남 분들한테 한강옥 뭔가 실장님이 어필. 어떤 네.
대표성을 좀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보세요? 20대는? 분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DJ 시절 때 큰 비서실장도 역할을 하셨으니까. 예. 근데 그게 과연 뭐 저는 그런 분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네. 안대희 그렇죠.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위원장님. 정치쇄신 특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네. 제가 어떤 분의 영입을 지목하여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분의 비리 경력이 있더라도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대위의 핵심적 역할을 할 뿐으로 새롭게 영입한 인사가 비리 연루자라면 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의 쇄신을 한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희 쇄신위원회는 지난 토요일 긴급위원회를 열어 만일 새로 영입한 분들이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아 임명된다면 저와 쇄신위원들 상당수가 사퇴를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뭐 말하자면 나와 한강욱 중 선택해라 뭐 이런 선택해요. 것처럼 둘 중에 한 명 예, 선택해라. 둘 중에 요즘 뭐 선택이 화두인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또 이한구 원내대표하고도 또 하시다가 그 경제 민주화가 뭐냐 이래가지고 서로 다투시다가 내 짝이 다툰 건 아니다. 아니죠. 뭐 토론을 하셨죠. 토론을 하시다가 네. 김종인 위원장이 뭐 나냐 이한구냐 선택해라 뭐 이렇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도 뭐 말을 하자면 태업 중이죠. 당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 선택하라고 하고 있고 안대희 위원장님도 직접적으로 특정인의 거명을 하진 않으셨지만 네네. 뭐 누구라고 알만한 현재 상태에서 누구라고 알만한 다 분을 알면, 예, 네. 다 알죠 뭐. 네. 그래서 선택하라 이러면서 이제 지금 당무에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저께죠. 네. 박근혜 후보님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비서실장이 최경환 사퇴를 비서실장. 했어요. 네, 모든 험은 다 자신이 덮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죠. 예,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몇 명 더 사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흔히 막 이런 얼마나 얘기하잖아요. 사퇴를 해야 어떻게 더 뭐 박근혜 후보님은 네네. 화합을 좀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 최경환 비서실장님 정도면 거물이신데 그렇죠. 정말 친박계 네. 가장 측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네네. 예,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래도 별 반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재선급 의원들은 단체 행동도 나설 뭐 불사하겠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뭐 우리 박근혜 후보님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된 데서 오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뭔가 큰 변화가 와야 된다. 아니면 또 밥그릇 싸움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경환 20대가 보기에는 네. 어떠세요? 최경환 비서실장이 정치적으로 보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뭐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빼고 다 바꿔라. 예. 현재 이런 얘기가 나도 후보 빼고는 다 바꿔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바꾼다고 과연 변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안 바꿔도 문제고 바꿔도 문제고.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바꿔도 문제고 바꿔도 문제고. 그럴 것 같아. 그런 네. 인식이에요. 흔히 뭐 바꿔도 못 뻔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고.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차라리 그럴 시간에 다 같이 어차피 다 한 뜻 아니겠습니까? 네. 한 뜻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솔직히 이제 흔히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좀 닫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닫혀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까요? 흔히 이제 요즘의 아이콘 뭐 소통이 이제 대세인데 소통이 돼야 이제 흔히 대통령이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캠프만 봐도 저는 좀 알 수 있는 게 흔히 캠프 사무실이라는 게 있는데 네.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캠프 사무실에 카페가 있어요. 커피를 팔아요. 그 안에 사무실 들어가면은 이제 왼쪽에는 카페 흔히 이제 카페라고 하죠. 네. 팔면서 부스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커피 마시다가 좀 정책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예. 오른쪽은 사무실이고 예. 다 그런 식으로 구조를 해놨는데 흔히 이제 여의도의 이제 대하빌딩이라고 하죠. 예. 그 박근혜 캠프 사무실은 딱 보면은 무슨 옹벽 같아요. 성벽 같고 매일 그 주변에 시위를 하니까 와 저기는 과연 누가 들어갈까? 약간 근데 이제 다른 네. 후보 캠프 사무실은 커피를 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박 후보 캠프 사무실은 그 자판기 커피 공짜로 줘요 그냥. 예. 아 그래요? 예. 제가 못 들어가봐서 그래요. 저는 솔직히 안철수 후보랑 그 새누리당 당사도 할 수 있는,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막고는 막는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시위 문제예요. 분들이나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서 계시기는 하시지만 네. 예, 그냥
출입이 자유롭고요. 들어오시면 각 층에 다 커피가 있어요. 자판기가. 자판기 커피. 그다음에 뽑아주나요? 이렇게? 아니, 뽑아는 안 주고 이제 본인이 자기 손 주고. 아니 자판기 커피가 아니라 이게 커피 믹스랑 다 있어서 아, 그래요? 누구나 오셔서 커피 드실 수 있고. 몰랐네요. 그다음에 방문도 다 열려 있어요. 잠겨 있는 방문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주는데 왜 새누리당은 공짜로 주는데 왜 돈 주고 사는 데 가서 왜? 그러니까 되게 짜잘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그런 싸움 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한번 확 갈아보자. 뭔가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좀 박근혜 후보한테 불리한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한구 원내대표가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제 계속 경제민주화가 뭐냐 막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랬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봉합이 될 것 같은데 안대희 위원장하고 한강호 고문이라고 해야 되는 실장 한강호 고문 이분은 이제 한강호 고문을 수사했던 검사신데 그리고 한쪽은 쇄신이고 한쪽은 통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아무나 갖다 놓는다고 다 통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방법이 있다면 안대희 위원장도 제시를 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직책을 맡지 말고 예? 직책을 맡지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천천히 사셔도 예. 어떤 직책을 맡지 말고 백의종군을 해라. 백의종군. 그렇죠. 예. 전향을 한 것으로 설세가 아니라 전향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어떤 직책을 맡지 말아라 이런 거죠. 사실은 지금 아직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제 박근혜 후보님께서 본인의 그 선거 공약을 구체화할 세 개의 빅캠프가 있죠. 하나가 정치쇄신 특위위원회가 있고요. 이제 쇄신에 대한 걸 무슨 친인척 비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치 쇄신에 관한 걸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 정치적인 특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있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것이고 세 번째가 이번에 과거사에 관해서 사과를 하시면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직 이제 다른 두 개의 위원장은 지금 임명이 된 상태이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강호 고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이 둘이 이게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재선급 이상 의원들은 이제 한때는 이제 비박 쪽에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재선급 의원들이 다 나가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다 나가면 선거는 누가 치르냐, 진짜. 그렇죠. 선거를 뛰어본 사람이 많이 뛰어본 사람이 잘하니까 그래도. 예. 그래도 이 선거를 치르려면 그래도 후보가 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옆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또 너무 인해장막을 치는 것도 아니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 열렬 애국 청년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열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 경제 민주화 같은 게 요즘 핫 이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노선의 차이점은 있죠. 근데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조율을 해요? 조율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본인이 박근혜 후보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박근혜 후보라면 3자 대면을 해야죠. 이렇게 3자 대면해서 안강희, 그렇죠. 안대희, 한강호, 박근혜 셋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털고 가자. 털고 가자. 이렇게 쿨하게 20대 쿨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쿨하게 딱 털어놓고 일단 박근혜 대표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그 뜻에 부합 같이 가겠다. 그럼 같이 가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그런 나와 뜻이 같지 않으니까 난 절대 못한다. 이런 모습 자체가 그거 자체가 좀 닫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얘기를 같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고 최대한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같은 생각이 이제 중접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쇄신보다는 통합이다 이쪽인가요? 막상 또 통합을 하면서 쇄신도 같이 이렇게 섞일 수 있는 부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반대는 좀 과연 그게 옳은 길일까라는 생각도 의구심도 들고요.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어렵죠.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아마 머리가 되게 아플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님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박근혜 캠프에서도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도대체 박근혜 캠프에서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래도 좀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할 수 있는 이상일 대변인님 연결해서
여기서는 오와 좀 세게 해줘야 돼요. 오, 유명하신 예, 분이죠. 예. 유명하신 분이죠. 예, 이상일 대변인 연결해서 직접. 박근혜 캠프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네.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좋은 근데 거죠. 어떻게 전화를 받아 주실까요? 이 대변인은 되게 바쁘신 분이잖아요. 예, 정말 굉장히 긴장되는 것 같아요.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기본 컬러링. 여보세요. 저기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 핸드폰인가요? 네. 예, 아니, 진짜 연결이 됐네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의도 없다의 유경희입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예. 예, 요즘 9월 24일 날 박근혜 후보님 그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큰 나름대로 화제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님은 조용하시고 그 후보님 캠프 주변에서 서로 뭐 나가라 그러면서 싸우시는 것 같은데 박근혜 캠프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이제 후보를 위해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각자 충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최경환 전 비서실장께서 네. 그동안 후보를 쭉 오랫동안 보좌해 오셨는데 이제 그런 목소리를 이제 좀 담아내서 그런 충정을 이해하고 이제 본인이 자기 자신이 후자를 잘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네.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상당수 의원들은 사실 최경환 전 비서실장을 뭐 타겟으로 인적 쇄신을 요구한 건 아니다. 그럼 누구를 타겟으로 인적 쇄신을 요구한 거예요? 그거는 뭐 타겟을 뭐 어떤 분 거명하기보다는 네. 후보 주변에서 예. 좀 더 후보를 그동안 이제 곁에서 보좌했던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분들이 네. 좀 더 좀 쇄신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목소리로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 후보께서는 네. 지금 선거가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네. 어제 최경환 전 비서실장이 이제 사퇴를 했고 또 결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충정을 이해하고 단합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동안 좀 더 쇄신해야 된다는 이제 분들이 또 모여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뒤숭숭하죠. 그러면은 지금 뭐 다 나가라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그럼 다 나가면 선거는 누구랑 치르자는 얘기신가요? 그분들은? 다시 한번 다 나가라는 뜻이란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쇄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려가지고 제가 예, 죄송합니다. 쇄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라는 뜻인 것 같은데 다 나가라는 뭐 그러면 누구랑 이제 선거를 좀 치르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의 또 결단을 촉구하는 양상인데 근데 그래도 핵심적인 분들이 다 나가면 그 위치에 또 다른 어떤 분인가는 채워지잖아요. 네네. 그럼 누구랑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세요? 아니 만약에 이제 그런 자리가 비워진다면 또 네. 저 후보가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당장 네. 뭐 그런 분들 아까 가까이 있던 핵심적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당장 뭐 나간다 만다 이런 지금 나간다라고 네. 지금 우리가 단언하기 어려운 게 지금 시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근혜 후보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안대희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대희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분 전문이 나름대로 예. 이 충정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네. 이제 후보께서 그 뜻을 이제 일단은 지방에서 오늘 행사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제 전달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본인의 좀 더 본인과 대화를 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으니까 예. 그 문제도 역시 진통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 진통이 어떻게 수습될지 그거는 그 역시 좀 지켜봐야죠.
예, 박근혜 후보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일 대변인님 귀한 시간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쁘신 이상일 대변인님이랑 직접 전화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고민했는데 예, 전화를 예. 받아주셨습니다. 예,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네.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네. 분, 그죠? 최경환 비서실장님 나가 이렇게 뭐 사퇴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어떤 그 박근혜 후보 측의 가장 최측근이 나감으로 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겠다, 네. 최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네. 글쎄 선거를 참 가장 편한 분들과 그렇죠. 또 같이 치러야 되는 거는 또 마음이 후보 맞네요. 입장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후보를 가장 편하게 해줄 수도 있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또 이게 보통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또 좀 더 그렇죠. 상징적이고 국민 네네. 화합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상징성 있는 인물도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네. 더 문제일 수도 있죠. 아마 이게 다 그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데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약에 아이고.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도 이런 없었을 문제가 것 없었죠. 같은데 네. 근데 좀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긴 건가요? 그렇죠. 우리 과연 또 지금 네. 최경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의 사태로 어떤 인적 쇄신론이 마무리될지 아니면은 또 더한 또 어떤 분의 또 사태가 이어질지 또 네네. 궁금하기도 한데 네네. 앞으로 우리 열혈 애국 청년께서는 박근혜 후보님이 어떤 행보를 보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건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가장 최측근, 가장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네. 내보냄으로 해서 나는 누구든지와 소통하고 네. 얘기를 해서 좀 더 이제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건 좋은데 네. 과연 그게 진짜 흔히 말하는 이제 겉보기 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그런 게 아니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솔직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 네. 어떻게? 그러니까 뭐 어떤 결국은 이제 보여주는 게 네네. 큰 보여주는 걸로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뿐만 아니라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자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게 더 이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교체를 함으로 이렇게 뭐 사퇴를 하심으로 해서 일단 그러한 나는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일 자세는 되어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어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님 이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로 보면 네. 일련의 전개되는 사건의 추이를 보면 후보님 자체는 정말 소통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네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주변에서 그렇죠. 이런 박근혜 후보님의 노력을 좀 도와주시지 않는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답답하죠. 저희는 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핫 이슈로 핫 이슈로 다운된 인물을 찾아라. 새로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박 후보님 이런 어떤 거를 갖다가 불식을 시키려면 네네. 좀 더 어떻게 공격적인 행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격적인 드는데 행보.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런 이미지를 좀 그런 걸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소통, 요즘 소통 시대잖아요. 예. 다 핸드폰 들고 있고 네. 누구나가 이제 같이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네. 이런 시대가 왔는데 단순한 예로 그냥 사이트만 봐도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 네. 뭐 정치에 좀 대학생들이 정치에 많이 관심이 없긴 하지만 TV 보다가 저게 뭐지? 나 내 생각이 아닌데라고 네. 했을 때 접근을 하잖아요. 흔히 예. 뭐 전화나 뭐 흔히 이제 다 갖고 홈페이지 있는 같은 홈페이지, 경우, 예. 페이스북 이런 거 통해서 가는데 좀 아쉬웠던 점이 이제 저는 다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를. 각각의 후보 사이트를요. 네. 근데 뭐 되게 이제 정치적인 지식도 많은 분도 계시는데 네.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일단 첫 번째가 정책을 알고 싶은데 네. 정책이 박근혜 후보 그 국민행보 캠프에 들어가면은 네. 다운로드를 하라고 합니다. 네, 이게 다운로드를? 다운로드 창에 있어요. 정책집을 그냥 올려놓고 네. 다운로드해서 봐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저는 답답한 게 그러면- 다운로드 하면은 예. 편하죠. 예. 그쪽 입장에서 편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다운로드해서 그 엄청난 양을 다 보는 것보다는 네. 정말 내가 궁금하고 싶은 것만 딱 보고 싶잖아요. 예. 근데 다른- 요약식으로. 예, 예. 요약식으로. 근데 문재인 후보나 이게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가보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알기 쉽게 그냥 딱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딱 화면에 뜬다거나 캐릭터 움직이는 걸 보고 누르면은 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그 다 나와 있어요. 쫙.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찾아서 박근혜 가야 후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주변의 박근혜 후보의 문제네요. 문제는 아니죠. 네. 주변에서 박근혜 후보를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새누리당이 역시 그런 IT나 이런 쪽은 좀 취약성을 드러내는 건가요? 취약한데 엄청난 문제죠. 이거는. 음. 그 IT 요즘에는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단계가 새누리당은 뭐 여러 가지로 조직력도 좀 있고 네네. 인적 구성도 좋을 텐데 왜 그러실까요? 정말 왜 그럴까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데 왜 그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그냥 궁금해서 예. 기사를 보다가 어떤 기자가 이제 거기다가 전화를 실제로 해봤다. 네. 이렇게 울리죠 이게. 근데 전화를 실제로 해봤는데 네.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는 받았는데 네. 박근혜 후보는 안 받더라. 캠프 쪽에서 예. 이상하게 전화를 해봤죠. 밤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밤에 받더라. 예, 다 밤에 퇴근하셨나 봤죠? 예. 퇴근했나 보죠. 근데 예. 저도 궁금하니까 예. 나도 해봐야지 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예. 안철수 후보 측은 4번째 받긴 받아요. 받긴 받아요. 네, 밤 7시 반쯤인가 예. 그랬는데 받긴 받네.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짱 났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 했을 때 받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일단 누군가는 근무는 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래도 뭐 대기는 하고 있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은 안 받고요. 안 받고요. 박근혜 후보 측은 경비실 아저씨가 받습니다. 아 받긴 받았는데 경비 아저씨가 받았다고요? 한 번에 받았어요. 예. 와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퇴근했다. 아, 다른 단순히 퇴근했다 한마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속으로 시간에 다들 사회생활 하셔야지. 시간에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 다니고 예. 학교 다니고 흔히 이제 남자들이나 뭐 다른 국민들은 네. 흔히 이제 TV 보다가 뉴스 보거나 저기 뭐지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또 그때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없다 아무도. 그러니까 각각의 후보들이 네. 물론 밤에 전화를 하면 책 있는 답변을 듣기는 좀 그렇죠. 어렵죠. 그렇지만 네. 이런 전화가 왔었고 이것을 책 있는 담당자라고 답변을 드릴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죠. 이관할 수 있는 어떤 네네. 당직제도 이런 것은 필요할 네. 것 같네요. 저는 많은 국민들께. 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되게 사소한 건데 그런 사소한 거 하나가 이미지 하나의 큰 이미지를 만드니까 그럼 그런 걸 갖다 좀 네.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보시지 그러셨어요. 홈페이지 의견을 남기려고 들어갔는데 예. 회원가입을 하러 갑니다. 어디서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회원가입을 하라 그러나요? 회원가입을- 다른 후보들은 회원가입 안 하나요?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기고 싶을 때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돼 있으면은 네. 바로 이제 넘어가요. 글로. 그런 계정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계정이 없는 분들은 일반 회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 예.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원으로 들어갑니다. 예. 일반 회원 들어가면은 이메일이랑 그 이메일에 맞는 비밀번호만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뭐 이런 건 그런 쓰지 건 말라고 하지 하죠. 않고. 휴대폰 번호 이런 거 안 예, 쓰고. 근데 이제 박근혜 박근혜 후보 후보 측은 측은 이제 그런 개인정보를 쓰라고 개인정보를 하죠. 네. 해서 이제 가입을 해야 회원 가입을 하는군요.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번거롭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한번 정리를 하나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근데 그런 받아서 거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지 사실은 후보 자체의 문제는 그렇죠. 아닌데 네. 그런 시스템이 네. 어떤 후보로 하여금 네. 그런 소통을 좀 덜한다라는 그런 네, 네, 이미지를 주고 네. 있군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네. 커피 같은 거를 갖다 공짜로 줘도 돈 주고 사 먹는 것만 못하나. 그렇죠. 대선 후보인데 자기가 네. 그래도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국민들하고. 네. 근데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빨리 그거를 대책을 해야 되는데 좀 아니 저 새누리당 그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여의도 없다 팟캐스트를 좀 들으시고 빨리 좀 교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예, 그런 후보님께 불통의 이미지를 네네네. 불필요한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박근혜 후보님 얼마나 아름다운 그렇죠. 네. 미소를 갖고 계셔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네. 얼마나 국민과 소통하려고 물론 각 후보가 모든 후보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저는 좀 더 좀 이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공격적인 시점이 좀 와야 되지 해야죠. 않았나 하는 네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좀 기존에는 이제 뭐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과도 하시고 뭐 이런 시점이었는데 네. 사실 뭐 다른 후보들도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안보관이라든가 대북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내놓은 공약도 별로 없잖아요. 좋은 말을 좋은 말만 썼더라고요. 무슨 고등학교 논설 답안지 같은 뭐 그런 비전 선언문을 하셨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네네. 그렇죠. 하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지난 9월 24일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이후에 네.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는 멈췄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어떤 정체 상태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님 개인은 물론이고 박근혜 네. 후보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는 박근혜 후보님의 진심을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하고 네. 또 후보님의 이미지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전달하는 정말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죠. 일단 작은 주변 거 정리, 뭐 그렇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것부터 네.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네. 저희 여의도 없다. 우리 이메일하고 트위터 예. 있잖아요. 우리도 소통하잖아요. 소통 당연히 해야죠. 지난주에 저희가 소통을 안 굉장히 하면 많이 네. 이메일하고 트위터 알려드리고 연락 부탁드린다. 특히 의견 남겨달라고 했는데 한 통이 없으세요. 저희는 너무나 소통을 하고 싶거든요. 네. 저희 그렇죠. 트위터하고 이메일 통해서 질의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네. 답 주시면 제가 손가락이 부러진 한이 있더라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메일 계정하고 트위터 계정 한번 알려주시죠. 이메일 계정은 없다. 영어로 이제 UPDA 그다음에 2012입니다. 네. 없다 2012 네이버.com.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네이버.com이고요. 트위터 이메일이고요. 계정은 어떻죠? 트위터 계정은 똑같습니다. 없다 그다음에 2012 UPDA 트위터는 2012. 앞에 골뱅이 쓰시는 거 알죠? 골뱅이 그렇죠. 없다 2012입니다. 네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광고 네. 듣겠습니다. 예.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내 이름은 여의도 없다야. 그게 뭐냐고? 잘 들어. 재밌는 정치 토크란 소리지. 빠르게. 솔직하게. 누가 업되었을지. 누가 다운되었을지. 팟캐스트.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 네, 여러분 유경이가 진행하는 여의도 없다 제2회 어떠셨어요? 예, 오늘 같이 진행하신 우리 열렬 애국 청년 황교영 씨는 어떠셨나요? 저희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저 조그만 방송하는 거는 다 네. 친구들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예, 엄마뻘 되는 질문이나 하는 게 좋은가 봐요. 이게 포근한 느낌의 방송은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 처음이네요. 처음이고 그러세요? 이게 뭐, 예. 뭐 되게 예. 좀 세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대화가 잘 되는 것 네. 같아서 이게 바로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번 방송하면서.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첫 회는 저희가 다운로드 수가 2자릿수였거든요. 2회 방송부터는 3자릿수를 기대해 그렇죠. 보면서 어디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3회부터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3회부터는 4자릿수를 네 자릿수. 4자릿수를 우리 오.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예,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알차고 재밌고 신선하게 네. 또 쌍방향 소통이 잘 되게 그런 네. 방송 그런 팟캐스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없다의 유경이 황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즐기세요. 뉴스의 뒷면을 보세요. 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꼼수 따윈 부리지 않고 역공을 피해 저공 비행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쉽게 답답한 퇴근길에서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답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